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안녕하세요. 오늘이 만나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크리스틴 씨는 여행 좋아하시나요? 네, 여행 좋아하죠. 여행 갈 때 주로 뭐를 신경 써서 챙기시나요? 예, 저는 추위를 좀 잘 타서요. 여벌 옷을 꼭 가져가고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읽을 책들을 꼭 챙겨가는 편이에요. 제임스 씨는요? 저는 뭐 영화를 좋아하니까 DVD를 꼭 챙겨가는 편인데요. 근데 사실 즐거운 여행은 뭐 꼭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아무래도 뭐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아닐까요? 정말 네. 마음에 맞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뭐 좀 고생을 하더라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전 옛날에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면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몇 시간을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매연 심하고 흔들리는 버스 속에서도 둘이서 하하호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인생이라는 여행도 그렇게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재미가 달라질 텐데요. 오늘 모신 손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톡톡히 누리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것을 이분은 홀리 펀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과 어디 다니시며 뭐가 그렇게 즐거우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현재 ANC 온누리교회 선교부에서 여성사역 전도사로 섬기고 계시며 수년 동안 멕시코와 중남미, 몽골, 또한 미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그 가정을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는 여성 세미나 사역을 하고 계신 고경호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고경호고요. 현재 온누리 교회 선교부 여성 세미나 사역팀의 담당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저희 남편하고 제 사이에 딸 셋 있고요. 그림 그리던 화가기도 하고 지금 현재 20년째 LA 시티 컬리지에서 가르치는 또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 때문에 막 날아다니는 신나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 여성 세미나를 섬기고 계신데 네. 좀 생소하기도 해요. 여성 세미나란 어떤 세미나인가요? 또 뭐 주로 어떤 지역에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나요? 그렇죠. 생소하죠. 사실은 저만 해도 제가 여성 세미나를 지금 이 시간 제 삶에서 하고 있을 줄 몰랐어요. 네. 그런데 네.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들 이미 모든 여자들이 살고 있는 삶들 속에서 있었던 한 부분을 제 백그라운드가 아티스트다 보니까 그거를 봐서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사역을 만들어서 네. 동참하시고 또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과 필요한 지역에 가서 섬기고 있는 사역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기본 컨셉은 3일의 예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하게 그 사랑의 순간,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한 8년 전에 단기 선교 처음으로 나가봤을 때 그곳에서 멕시코 지역이었는데 마약이 너무 심한 지역이었어서 네. 그곳 여성들이 남편 감옥에 가고 자식들 마약 중독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참 희망이 없는 그런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면서 그런데 저희 단기팀을 보면서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던 그 그분들이. 눈빛을 제가 돌아와서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랑받고 좋은 친구들이랑 훈련받고 그건 여성들은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을 밤에 많이 울었는데 그래요.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운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시던 성령이 우신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건 비정상이다.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보통 때 정 많고 사랑 많은 스타일 여자가 아닌데 이거 something wrong이다. 이러고 그렇게 눈물이 나오셨어요? 눈물이 아니고 통곡이 나왔어요. 그때. 그걸 한 달 반을요? 네. 밤에 밥을 잘 못 먹고 네. 잠을 잘 못 자고 예. 몇 시간씩 울었어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셨어요? 처음이죠. 제가 네. 그렇게 눈물 많은 여자가 아니었는데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남편 권유로 이건 비정상이니까 상담을 받자. 그래서 네. 우리 유진소 담임 목사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예. 그분들 위해서 뭘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로 내적 치유도 있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머니 학교나 또 그런데 저희가 다 컨택을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귀한 일 하시는 분들이라 다 스케줄이 잡혀 있고 너무 바쁘셔서. 그렇게 네. 작은 그런 곳에 찾아가기가 스케줄이 가능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좀 만들어서 해볼 수 있게 교회에서 뭘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러 들어갔죠, 사실은. 네, 내가 하려고 했던 게 그런 아니라. 건 아니죠. 예. 그런 거 아니고 가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막 이런 분위기로 목사님께 그랬는데 그 아시잖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들으시다가 하나 만드세요. 이런 식으로 바람에 사건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역사 시작됐군요. 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먼저 여기서 잠시 고경호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짝반짝 프로필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프로필. 이름 고경호. 멋진 남자 이름 같다고요? 아닙니다. 멋진 남편과 딸 셋을 둔 엄마이자 현재 LACC에서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화가 교수님. 중학교 때 성경공부 모임에서 선생님을 만나 신앙을 갖게 되고 대학 시절 성경공부 모임에서는 남편을 만나 30년을 함께하게 됨. 단기 선교를 갔다가 깊은 은혜를 받고 현지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 세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됨. 중남미와 아시아 대륙의 여성 세미나를 통해 말씀과 은혜를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으며 현재 풀러 신학교에서 성교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음. 취미는 남편과 놀기이며 특기는 시작한 일 끝내기라는 의지의 한국인. 부드러운 미소와 뜨거운 열정을 함께 가지고 여성들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고경호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반짝반짝. 네, 처음에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궁금해서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저한테 생각났던 것은 예전에 저희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 저희 집안 형편이 생각났어요. 네. 저희 아버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셨고 저희 엄마 요리 잘하시고 아름다운 와이프고 그런데 가정생활이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 한국 그 당시에 뭐 늦게 들어오시고 그쵸. 뭐 또 음주 문화 이런 게 한국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뭐 바람직하진 문화였으니까. 예,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정에 충실하실 어렵죠. 못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 저희 엄마가 겪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사춘기 때쯤 어머니가 하나님 앞으로 오시고 저희를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이후로 집안의 영적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죠. 네. 기도하는 여자는 못 당하죠. 그렇죠. 예. 그 예. 이후로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도 3년 전에 타계하셨지만 가실 때 저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고 가셨고 정말 평화롭게, 그리고 그 당시 안 믿으시던 저희 고모님들 그런 분들도 집안 전체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집이 돼서 집안에 그 1년에 몇 번씩 모이는 그 집안 행사 때 분위기가 틀려요. 예. 예전하고. 네. 예, 문화도 틀리고 행복한 그 도도 틀리고. 그래서 그거를 네. 그 현지 여성분의 삶에도 그 방법밖에 없겠다, 사실은. 근데 그런 강한 어떤 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이런. 그 엄마가 한 분만 변해도 그럼요. 온 그래서 가정과 사회가 다 변하니까. 먼저 그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영향이 갈 테니까. 그래서 일단 저 여자분들이 자기가 누군지 알면 좋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귀한 하나님의 딸이고 또 하나님이 다시 예수 오실 때 너는 내 신부라고 하셨던 그 귀한 백성이라는 자각, 그런 게 살아나면 저분들이 좀 이 세상에서 다른 씨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바탕으로 시작이 됐죠. 네. 처음에 단기 선교 가셨을 때는 무슨 사역을 계획하시고 어느 분들하고 가셨던 건데 이렇게 방향이 이쪽으로 돌았던 건가요? 그 얘기를 하면요. 네. 너무 재밌는 게 예.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 훈련 해준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 전에 교회 DTS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DTS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여러 수고하시는 분들 수고에 감사해서 우리도 받았으니까 한 번은 가서 뭘 좀 해야 이게 양심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로 갔었는데 네. 그 당시에 다락방 같이 하던 다락방장 부부하고 저희는 온누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야말로 다른 맡은 게 뭐가 없었고 성가대 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저희하고 그분하고 그리고 DTS 만났었던 친구. 그래서 어른이 8명이고요. 네. 그리고 각 집에 애들이 그때 고등학교 막 들어갔던 딸 아들 각 집에서 하나씩 그리고 또 다락방장님은 엘레멘터리 다니는 애까지 그래 12명이 갔어요. BBS 하나 하러. 네. 그래서 메인 사역이 이제 BBS. BBS가 메인 사역이고 그걸 네. 떨면서 기도하면서 한 몇 달을 준비하고 그러고 갔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선교지에서 이제 사역하시고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셨을 텐데 돌아오셔서 여성, 그 중에 여성을 이제 하기로 생각하신 게 이제 전도사님 가정 생활을 떠올리시면서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네. 방향이 잡히신 네. 거네요. 예. 예. 한 곳을 3년 섬기는 게 저희 교회에 그 권해주시는 방침이잖아요. 왜냐하면 팀을 기다리는 곳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얼결에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적인 어떤 만남들 순간으로 저희들 마음을 막 설레게 하셨어요. 그래서 네. 갔다 와서 팀이 보통 선교 갔다 오면은 그리고 이제 다음 해까지 안녕 이래야 되는 분위기인데 그렇죠. 저희 팀은 보통 가기 전에 7시 반 이때 모여서 저녁 먹고 저희가 기도하고 이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2-3달 했는데 그 전 끝날 줄 알았죠. 저는 그때 팀장 와이프였으니까 예. 이제 밥 그만해도 되나 뭐 이랬는데 네. 이분들이 갔다 오시더니 은혜 충만하고 예. 너무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의 순간에 같이 그렇죠. 있으면요. 그 예. 친밀감이 그렇죠. 말도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1년 내내 저희 집에 와서는 2시, 3시에 가셨어요. 너무 모이고 싶어서. 너무 모이고 싶어서 예배하고 같이 웃고 또 그분들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밤 12시에 계란 넣은 라면 삼계탕 아시죠? 그것도 삼계탕 끓여 먹고 그러고 2시에 네. 가시길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게스트와 갑자기 확 친해지기 위하여 준비한 코너로 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이풀기 OX 퀴즈. 정말 간단한 퀴즈인데요. 네. 고민하지 떨리는데요? 마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그냥 네. 맞으면 틀리면 X라고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뭐 솔직하게 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요. 너무 오래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다. X. X. 전 잡니다. 너무 잘 자요. 네. 잠뽀, 소문난 잠뽀예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나만의 공부법이 있다. 있습니다. O.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남편이 나를 너무 따라다니는 것이 딱해서 결혼했다. 어머, 오! 정말요? 예, 다음. 나는 젊을 때 예쁘다는 소리 꽤나 들었다. 노 코멘트? 자, 오로 알겠습니다. 네. 자, 딸들 중에 나를 꼭 빼닮은 아이가 있다. X. X. 죄다 섞어도 닮았어요. 네. 네.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게 아니라 주무신다고요. 예, 저도 자요. 근데 알려진 잠보라고. 근데 무슨 고민이나 걱정 있으면 잠이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사람들이 잠으로? 가끔 그런 말을 하시는데 선생님과랑 너무 틀려 이러시거든요. 네. 사실 좀 되게 단순하고 남자 같은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뭘 해보려고 열심히 하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싶으면 그 순간 딱 일단 그럼 재충전하고 그리고 퍽 쓰러져 잡니다. 근데 정말 외모는 되게 좀 섬세하고 여성적이세요. 저희 남편이 그렇습니다. 안 어울리지만 네. 예, 좀 저희가 보기랑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참 궁금해요. 저기 공부 잘하시는 모범생한테 좀 듣고 싶은데요. 나만의 공부법이 뭐가 있을까요? 공부법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해요. 네. 저는 새로운 얘기 듣는 거, 예. 새로운 거 보는 거, 예. 그리고 제가 몰랐던 거 누가 가르쳐 주는 거.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노하우라고 그러죠. 쪽집게 예, 과일 좋아해요. 그쵸. 그러니까 네. 내가 평생 해도 모를 거를 누가 이렇게 다 수고를 해서 책으로 정리해서 써놓고 요점 정리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점 정리를 말을 해준다고 네, 네. 이게 되게 고맙고 재밌으니까. 예. 근데 아마
저희 집 자체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공부를 해도 이거를 무슨 진실, 무슨 사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누가 모아놓은 이야기라고 네. 입력을 네. 해요. 그래서 예. 옛날 얘기 듣는 기분으로 모든 책을 읽고 네. 영화 보는 기분으로 모든 강의를 듣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강의자를 되게 관찰해요. 영화 보는 것 같이. 네. 어. 그런 공부법은 전 처음 그거 정말 들어보네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잊어버리지도 그쵸? 않고. 그 인상이 그럼요. 남겠네요. 뭐 지명 이런 건 다 노래로 만들어서. 공부를 예. 즐기시는 분이시네요. 네. 보기 드문 분이시네요.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얘기를 좋아해요. 예. 나는 남편이 나를 너무 따라다니는 것이 딱해서 결혼했다. 뭐 이건 수지다 그냥 오라고 아니, 하셨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뭐 미안해서라도 X라 그럴 줄 알았는데 어머, 이러셨거든요. 아니, 전 물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잊었던 옛날의 전설이 생각나는 아,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어떠셨는데요, 연애하실 때? 연애할 때요. 저희 남편은 되게 인기 있는 남자였어요. 네, 네. 지금도 잘생기셨죠? 아니, 누나가 네 분이신데 예. 성품이 참 다정다감한 집안이셔요. 그래서 네. 여자들 말을 참 잘 들어주니까 네. 이제 여성 사역하면서 나중에 알았지만 여자들은 남들이 말을 들어주는 것하고 사랑받는 것을 구별을 못한대요. 네. 아. 그러니까 누가 말을 잘 들어주면 사랑받는다 생각하니까 저희 남편 그렇군요. 인기가 뭐 선수였죠. 예.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저는 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 신기한 거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일중심 사람이라 이성관계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남편이 열받은 거죠. 저 여자 뭔데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네. 자기가 이제 인기남을 자극했군요. 예, 네.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눈치가 너무 없어서 네. 자기는 나름 저한테 작업으로 네. 오늘 성경 공부에서 만났어요. 네. 제가 지금 가리키는 LA 시리 칼리지 코리안 바이블 스터디가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클럽 활동으로 성경 공부하러 들어간 착한 여자 같이 들어갔는데 끝나면 이제 제가 가방을 들고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집을 가겠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저희 남편이 당시에 몇 안 되는 차 있는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도 되나? 그날 이제 찬양하고 이제 마지막 끝송을 부르는데 저희 남편이 총무로 앞에 나와서 멋진 음성으로 노래를 인도하는데 제가 순간 저 남자가 조금 괜찮아 보인다는 있다. 느낌이 싹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노래 또.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안 되겠다. 제가 집을 데려다 주면. 그러고서는 일어나서 이제 집을 가기로 혼자 먼저 나와버린 거죠. 너무 같이 가기로 멋있어서. 해놓고. 근데 그거를 또 까먹었어요. 제가 단순해서 그런 기분이 지나가서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오면 행동이 곧장 가는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가방 들고 나가버렸는데 저희 남편이 쫓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쫓아온 게 어떻게 쫓아왔냐면 저는 돈을 내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네. 예. 근데 사람이 생각지 못하던 데서 누굴 만나면 못 알아봐요. 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에 내가 알 듯도 한 얼굴이 서 있는 갑자기 버스 안에. 네. 버스를 따로 타고 같이 타고 온 그렇죠. 거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스가 서길래 차를 뒤에다 세우고 저를 내리려고 버스를 올라탔는데 그새 버스가 떠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자기 차는 길 가운데 서 있고 저는 버스에서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버스가 움직였으니까 또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자기 주머니를 막 뒤지는데 버스 운전사가 씩 웃더니 손으로 그냥 둘 다 내리라고.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는데 저는 순간 그 상황이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버스 뭔 사람들이 일이야? 다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의미심장하게. 근데 네. 사람들이 그 상황을 금방 판단이 될 정도로 아니 그래도 뭐 아니, 그렇지 뭐. 여자가 젊은 여자가 혼자 그렇죠. 탔는데 남자가 막 쫓아와서 아유, 저 나오신다. 그리고 영화가 그려지잖아요 벌써. 예. 그러니까 이 나이 돼서 생각하니까 그때 버스에서 봤던 분들은 얼마나 재밌었을까.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서 반찬으로 얘기하셨을 건데 그 이후로 이제 저희 남편이 뭐 자꾸 데려다 준다 그러고 뭐 저는 뭐 싫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한두 달이지. 그렇게 막 1년, 2년 네. 되니까 데려다 주는 게. 뭐 데려다 주고 쫓아다니고 밥 집요하셨네요. 사주고 수업 하시더라고요. 끝나면은 와 있고. 그래서 그냥 별로 힘도 못 써보고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남자하고 그렇게 저희가 30년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 예, 만나신 거예요? 30년 첫 학기에 그래서 예. 30년을 같이 그렇게 밀려 다녔어요. 야, 정말 지극정성이셨네요, 남편분이. 뭐 자존심 상해서 시작한 일이라니까 믿어야죠, 뭐. 예.
그다음 질문이 나는 젊을 때 예쁘다는 소리 꽤나 들었다. 이거는 뭐 노코멘트가 제가 예스로 아니에요. 그게 만들었는데. 이쁘다는 것도 아니고 안 이쁘다는 것도 아니고 너는 왜 그렇게 묘하냐 이 소리는 가끔 들었던 것 같아요. 모양도 묘하냐? 모양도 별로 안 내는데 제가 뭐 일로 절로 왔다 갔다 관심 없어 하니까 주변에서 거꾸로 저희 남편 같은 케이스로 관심을 가졌던 케이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신비로움에. 예. 엉뚱함이겠죠. 신비까지는 뭐 쟤는 뭐냐 이런 계획했던 건 아니고 그랬습니다. 좀 성격이 보기하고는 좀 틀려 보이는 면이 있으면 의외성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의외인 게 재밌어서. 예, 매력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매력으로 또 다가오고. 좋게 그러면 또 말씀해 예뻐 보이고. 주시니까 반전 매력. 반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건 워낙 미인이신데요, 뭐. 그렇죠. 에이, 감사합니다. 좋게 말해주셔서. 그 딸들 중에 나를 꼭 빼닮은 아이가 있다는 그냥 X 하셨어요. 예, X예요. 음. 저를 샥 갈라서 세 아이한테 따로따로 나눠준 것 같아요. 네. 춤 잘 추는 애도 있고. 예, 막내가 네. 그 잘 노는 거, 네. 그거 저 닮았어요. 네. 놀기 시작하면 정신없는 게 네. 막내가 저를 닮았고, 둘째는 제가 가진 그 예술적 그 소질이 제일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그림 그래서 그리고. 그림 잘 그, 그려요. 예, 창조적인 그 해법이 있어요. 네. 그림을 저는 순수미술 쪽이었는데 네. 사실은 지금 사역하고 그럴 적에는 그 창조성을 적용하는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둘째가 그런 게 있어서 그 아이는 자기 아빠 백그라운드가 아키텍인데 그 아키텍처 전공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예, 그러고 네. 있고요. 큰 애는 저를 닮아서 그 얘기를 좋아하고 그 공부를 좀 쉽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게 하나님이 공평하시잖아요. 또 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책 읽은 거 기억하는 거 그게 네. 큰딸이 절 닮았어요. 예. 그래서 그 자셋이 노나 닮아서 네. 근데 얼굴은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좀 닮았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랑 있어요. 보면 저 닮았다 그러고 남편 보면 남편이랑 똑같다 그러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어서 다섯이 다 닮은 집이에요. 그랬겠네요. 예. 자, 뭐 정말 짧은 질문이었지만 또 잘 대답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물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추억에 젖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그 가정 이야기를 좀 한번 더 해보고 싶은데요. 그 처음에 아까 어머님이 이제 신앙을 가져서 네. 하셨다고 들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셨나요? 또 뭐 그런 신앙을 주신 분처럼 또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친 분이 있다면 누구가 떠오르세요?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 영접한다는 표현 하잖아요, 저희가. 네. 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제가 한국 나이로 14살이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어렸을 때였네요. 예, 어렸을 때였어요.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이 따로 계시던 때였어요. 사업이랑 여러 가지 이유로 참 힘든 시간 지나고 계셨을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는 성당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그 종갓집에 결혼하셔서 뭐 1년에 제사가 너무너무 많고 이 세파에 또 예, 뜯다 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절 짓는데 크게 시주하셨던 분이라 또 절에 가셔서 또 네. 떡 들고 뭐 아니, 그런 세월을 하던 기억이 나시더래요. 네. 생활이 어려워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생각했던 꿈과 틀려졌을까 생각했을 때 그래서 아버지하고 잠시 따로 계시는 그때 교회 앞으로 집을 잡으셔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화실을 하시면서 저한테 엄마는 일을 좀 해야 되니까 니네는 교회 가서 놀아라 이런 말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을 참 사랑하고 또 두 분이 각자 저와 저 여동생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 아는데 참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그게 이제 좀 조숙하게 되는 네. 거죠. 사람이 가정이 불행하면 고민이 많아져요, 애들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애 늙은이가 된 거죠, 그때. 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섭리였다 싶은 게, 이제 제가 맏딸이라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커서 권위자들한테 약해요. 네. 선생님, 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면 꼭 들으려고 하는 성질이 네.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방과 후에 좀 남아서 뭘 좀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셔서, 넵! 그러고 남았죠. 근데 가보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내비게이터 훈련받아서, 공동생활까지 경험하신 그 소그룹 성경 훈련 받으신 초창기 멤버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분이 학생 3명을
그러니까 몰래 방과 후에 성경 공부 시키려고 가르치려고, 예, 기도 선발이 중에 되신 거네요.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굴이 슬퍼 보이는 애들 순서로 뽑은 것 같아요. 어. 예. 그건 근데 진짜 그 선생님한테 무슨 기준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 예. 거 엿줍지도 못하고 참 아름답게 생기고 키가 크고 새로우셔서 인기 있었던 여자 선생님이세요? 여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참 멋있는 분이셔서 저렇게 예쁜 선생님이 뭘 하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가야 별 것도 없는데 학교에서 이런 재밌는 걸 하자. 그쵸. 그래서 숙제를 내주시길래 또 열심히 하고 또 뭘 외우라고 그러시길래 성경 구절을 외우고 네. 사실은 그때 성경 구절을 외우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성령 하나님. 네. 숙제로 외웠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희가 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게 없고 또 하나님은 선한 분이니까 누굴 사람을 그렇게 막 시험하고 이런 분은 아니고 각자들 죄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거다. 그 말씀이 그렇게 풀어지시잖아요. 네. 근데 또 당할 즈음에 능히 감당케 힘을 그쵸.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또박또박 외우려고 읽는 순간에 갑자기 제가 복도에 서서 이제 선생님한테 방과 후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거 있잖아요. 컨닝하고 들어가더라고. 네. 복도에 미리 서서 마무리 공부. 마무리 푸시를 막 하고 초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외우려고 머릿속에 또박또박 집어넣는데 갑자기 제가 서 있는 데가 환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희가 당할 시험 밖에는 그 구절을 외우는데 저희 집에서 이게 어릴 적에 그냥 아버지 사업하신다고 막 그러고 다니시고 저희 엄마 그래서 울고 막 이랬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제 눈앞에 확 몇 초 사이에 네. 다 지나가면서 네. 시험들이었구나 그게 그런 네. 생각이 확 들고 그게 또 하나님이 준 게 나는 인생이 왜 이러냐 신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혼자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각자의 모자람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릴 때 받은 상처랑 또 스트레스로 그러신 거고 또 엄마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시니까 또 새댁이 고생했던 거고 네. 이런 게 갑자기 제가 이해가 되고 어린 마음에. 어린 마음인데 예. 그러니까 저한테서 온 지혜가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죠. 깨닫게 하셨고 네. 그 순간에 또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는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이상한 시작이지만 사춘기 제 삶의 시작인데 이게 내 삶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판에 내가 거기 같이 있는 거고 난 아직 내 판은 시작도 안 그쵸. 했구나.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면 나중에 내 삶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겠구나. 그럼 깊이 있는 생각으로. 아니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면 제대로 받으면 나중에 써먹겠다. 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니까 하나님 혹시 날 믿으셔서 조금 센 훈련을 주셨나? 혹시 뭘 조금 다른 걸 부탁하실래나? 막 그런 생각을 혼자 막 했어요. 네. 14살 때. 14살 때. 대단하시네요. 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대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지나가면 또 내가 뭘 더 하나님이 부탁을 하시고 재밌는 시간이 올까? 이런. 완전히 큰 거 하나 건지셨네요.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을 때 잠깐 하셨지만, 선생님이 슬퍼 보이는 아이들을 골랐을지 그럼요. 몰랐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본인이 슬픈 마음이 지금 생각하면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우울증이었어요. 예. 어리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 또 선생님이니까 나는 몰랐어도 나의 그렇죠. 그런 가정 형편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러실 수 어려움에 있죠. 대해서 예. 알고 그런 아이들을 골라주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기도하셨겠죠. 그때. 그렇죠. 네. 애들 많은데 셋을 골라서 시작하실 때 너무 예. 감사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참 대단한 분이신데요. 또 그 선생님처럼 또 전도사님께 영향을 미쳤던 분이 또 있으신가요? 예, 오면 제가 저희 가정이 여러 가지를 겪는 고등학교 제 졸업하자마자 대학 붙긴 붙었는데 다녀보진 못하고 등록금 없어서 그때 봤었을 때 저희가 시작했던 그 형제 초청이라고 그러죠. 고모님이 초청하셨던 네. 그 서류가 우리가 확인하니까는 그게 다 준비돼서 기다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미 대사관에서 사과 편지하고 같이 그 인터뷰 날짜를 한 1, 2주 만에 보내줬어요. 네. 10년이나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하다고. 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더 우리는 그냥 먼저 갔어요. 수속하다가 예. 멈췄던 케이스였는데 네. 근데 그 케이스가 혼자 돌아간 거죠. 예. 그래서 막 왔는데 그 당시에 윌턴 한인교회 김도성 목사님께서
제가 대학원 갈 나이인데 와서 1년 동안 형편이 어려워서 왔기 때문에 그때 부모님도 다 일하시고 저도 1년 동안 저희 엄마하고 같이 그 카피 그림 그리는 공장이 있어요. 네. 그 그림 공장에 가서 낮엔 일하고 밤에는 어덜트 유명한 스쿨 그림을 가서. 이렇게 카피 떠서 그리는. 그렇죠, 그렇죠. 뭐 근데 그거는 잘 그려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저희 집이 원래 그림 그리고 뭐 예. 저 글 쓰고 그런 집이라 어릴 때부터 그냥 미술반 활동 꾸준히 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매니저한테 배웠어요. 그림을. 그래서 들어가서 네. 나중에 이제 대학 갔었을 적에는 교수들이 이해를 못했죠. 넌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리냐. 여러분 피스워크의 위력을 아십니까? 많이 그려야 돈 벌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그때 그 훈련 되신 게 도움이 많이 도움이 되셨겠네요. 됐죠. 근데 바로 그 당시 때 그 교회 목사님이시던 김도성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기 서재 열어서 보고 싶은 책들 갖다 보라 그러시고 또 지금 1년 공부하면 시리즈 컬리지 가서 트랜스파하면 얼마든지 앞으로 미국에선 돈 안 들이도 공부한다고 많은 실제적인 조언도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또 채워주시고 너무 감사했죠. 예, 그랬고 대학 가서는 또 스승님들이 잘 끌어주셔서 제가 나중에 다시 가리키러 돌아오라고 그때 저한테 그런 호흡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네가 들어와서 역사 가리키라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된 게 또 네. 선생님들이 그때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게 있고요. 네. 빚이 많죠. 사랑의 빚이. 예. 그 동생을 키우셨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맏딸로 컸는데 네. 네. 집이 뭐 형편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러니까 요즘 이렇게 시대극들 보면은 거기서 막 용감한 큰언니 뭐 오빠 나오잖아요. 네. 좀 제가 좀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형편이 집이 들쑥날쑥 할수록 네. 이제 제 여동생을 제가 보호해야 된다는 막 네. 그런 생각이 네. 있어서 그 친구 표현으로는 2살 반, 저는 3년 차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동생하고. 예. 근데 어릴 때는 왜 체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 네. 2-3살이면. 그죠. 그래서 참 성품이 섬세하고 착한 동생이에요. 그 우리 여동생은 여성스러운 성품이에요. 저하고 좀 틀리게.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보면은 왜 애들끼리 놀다 밀치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제 눈에서 불이 나는 거죠. 제가 그냥 가서 보좌로 가셔가지고. 성별 안 따지고 체구 안 따지고 싸움은 이게 키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밀어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막 남자애들 패주고 막 이러니까 코피 나면 지는 거잖아요. 뭐 싸움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기세가 있죠. 예, 기세 어릴 싸움, 때 그죠? 동생을 맞아요.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네. 그게 조금 더 커서는 집안 형편 때문에 뭐 따로도 있고 이럴 적에 동생 기죽을까봐 제가 막 교복 빨아서 데려서 막 도시락 예쁘게 싸서 엄마가 일하시니까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하면 요리가 제 취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그 당시에 네. 가사책에 나오는 요리를 네. 보고 이제 혼자 해보고 예. 먹을 만하게 되면 또 막 동생 먹이고.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제 사랑의 언어 중에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는 걸 되게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제 여동생을 그렇게 잘 케어할 수 있었던 건 또 엄밀히 말하면 제 스스로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풀고 네. 보람을 찾는 방법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제 동생이 저한테도 지금 참 각별하게 해주는 게 어릴 때 제가 너무 받은 게 많아서. 철모르고 자기한테 쏟았던 이상한 사랑을 자기도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고 재밌으니까. 그렇죠. 뭐 그거 뭐 이후에 어쨌든 그럼요. 본인 그럼요. 입장에서는 뭐 예. 너무 저는 그렇죠.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래서 참 좋게 사이좋게 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막내 동생 이야기는 어떤 음. 얘기예요? 막내 동생은 정말 아픈 얘기지만 저한테 많은 깨달음을 줬던 게 저희가 시골에 가서 잠시 살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서. 네. 근데 딸이 원래는 셋인 집이었는데 예. 뭐 저희 어머니는 가슴에 묻으셨겠죠. 근데 네. 참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참 우습죠. 그때가 한참 새마을운동 때라 네. 저희가 시골에 잠깐 내려간 서울 사람인데 네. 어쨌든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길가에 꽃 심으라고 그러는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세대기고 서울에서 온 색시인데 예. 혼자
안 나가면 벌금인데 그게 더 이상해 보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왔다고 벌금 내고 네. 거기 다 같이 동네 사람들이 하고 하는 있는데. 협동 새마을 운동에 네, 안 나가면서 꽃심으로 나가셨었어요. 그때. 네. 근데 동생이 혼자 있으니까 저를 쫓아왔는데 냇가에서 놀다가 물에서 잃었어요. 근데 네. 그 냇가에서 아이들이 시골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게 빠르잖아요. 그쵸. 저쪽 좀 이상하다. 그래서 딱 봤는데 제 마음의 직감에 네. 제가 막 뛰어갔어요. 그쪽으로. 가서 동생을 건졌죠. 네. 근데 어른들은 물에 빠지면 숨을 쉬다가 폐룸으로 들어가서 네. 숨을 거둔다는데 애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물을 먹는데요. 네. 꿀 또 먹고 또 먹고. 저 동생이 배가 통통하게 음. 그렇게 돼서 물에서 잃었어요. 몇 살이었어요? 그때 만으로 한 2살 됐을 때니까 3살이라 재롱이 참 많을 텐데. 얘긴데.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동생을 손으로 건지고 근데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하나 남은 그 둘째 동생을 더 애틋하게 그렇겠네요. 애틋하게 챙겼어요. 챙겼죠. 네. 챙겼는데 그게 이제 큰언니 마음인 거죠. 언니들은 동생들은 들으면 뭐라 그럴지 모르겠게 언니들은 알면서 봐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또 동생이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온 집이 시끄러우니까 동생이 뭘 잘못하면 그걸 얼른 이제 제가 가서 미리 무말을 미리 해서 예방주사를 예방주사를 놓는 놓고 거죠. 막 제가 치워놓고 동생한테 제가 도리어 뭐라고 그러지만 이제 엄마 오실 때 시집 뚝 대고 집 치워놓고 있고 이제 그러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사역하면서 그게 기억이 많이 나요. 예. 큰언니라는 거. 먼저 부모님 마음을 아는 큰언니는 동생을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다른 자매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게 은연중에 마음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봐주는 거, 좀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을 때 알면서도 부모님이 또 모른 척 넘어가 주시잖아요. 그렇죠. 기뻐하시면서. 그러니까 자식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애가 큰 줄 아는 거는 이제 큰 애들이 지 동생들도 챙기기 시작하는 걸 보면 아이고 제가 컸구나. 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큰 사건을 겪으면서 조금 언니로서의 마음이 철이 일찍 들게 된 게 그게 아니었나. 네. 그게 또 지금 여성사역을 하는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네. 참 우리 여자들이 또 좀 철을 일찍 들잖아요. 위가 또 남자면 아시는데요, 우리 제임스 쌤. 아니 또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럴 때 그게 이제 또 트라우마가 돼서 사실 그것도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그게 또 네. 뭐 비극이 될 수도 있는데 또 잘 극복하셔서 그걸 또 좋은 쪽으로 승화를 시키셨네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거기서 봤어야 되는데 못 봤다는 죄책감에 네. 참 많이 힘들었어요. 말은 더 못하지만 네. 근데 뭐 사실은 부모 앞에서는 또 더 말 못하죠. 그렇죠. 부모님 마음을 아무것도 몰라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아이고 그 아이가 그 당시에 그렇게 그 조그만데도 시골 교회에서 찬양 부르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걔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 보겠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네. 네. 근데 그러시다가 이제 미국에는 그 나중에 한 10년 만에 뭐 어플볼이 나가지고 네. 갔다 오는데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뭐 이민 왔죠. 네. 이민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자존심이 센 분이셔서 그 누나들이 미국에서 다 자리 잡고 예, 잘 계시니까 계시는데. 오라오라 하셨는데 뭐 한국에서 계실만 하실 때는 올 생각 안 하셨던 거죠. 네. 근데 네. 여러 섭리 가운데 그때 아버지가 사업이 안 되게 된 이유가 그 예전에는 이제 일본에서 물건을 하청받아서 하는 제조업들 그런 그 네, 산업을 하시다가. 하셨는데 그때 퀄리티 컨트롤로 왔던 분이 예전에 아버지가 데리고 있던 직원인데 직원이. 자꾸 훔쳐서 안 좋게 헤어졌던 분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물건을 잘 만들었는데도 네. 예. 이게 그 허가를 못 패스가 받는 안 되는 거예요. 거예요. 패스. 퀄리티가 안 된다고. 예. 그렇죠. 이제 그 사람이 왔으니 생떼죠. 예. 그래서 부도가 나셨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후로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또 의기소침하게 되시고 그 참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으셨죠,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새 출발을 하자, 미국 가서 다시 이민을 식구들이. 하자. 예.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 대학교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죠. 그때쯤이셨겠네요. 예, 예. 결정적인 이유가 제가 대학을 붙었는데 등록금 고지서를 보더니 아버지가 가자. 안 되겠다. 여기서는 길이 없다. 그럼 한국에서 대학 다니고 싶진 않으셨어요? 뭐 현실을 아니까 네. 등록금 없는데
받아주겠어요? 그때는 또 미국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또 또 그런 거 그런 있었죠. 비전이 있었죠. 그리고 예. 고생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네. 부모님하고 같이 네. 가서 좀 해보자. 네.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 때. 예. 그래서 대학교를 어떻게 가시게 된 거죠? 처음에 오셔서는 일을 좀 공장에서 하셨다고 일하죠. 했죠? 예, 그린카드가 있는 상태니까 1년 예. 일해야 그게 거주자 그린카드들한테 해당되는 주민 등록금. 그 당시에 30년 전인데 네. LA 시리 칼리지 등록금이 1년에 100불이었어요. 학기당 50불. 아. 그런데 안 그러면 수천 불을 내야 되는데 그 돈 없어서 미국 갔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신문에서 누가 알려줘서 보고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니까 가서 일을 하시는데 갔다 오시더니 얘 경호야 너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온누리 만나쇼 2부에서 계속됩니다.